어느 날 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저는 아버지의 시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뜻밖의 개인사라는 책에서 밝힌 저의 가족사의 일부입니다. 아버지를 상기하게 되면 이 불효자는 울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며 바라보았을까를 짐짓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갖게 된 순간 아버지가 곁에 없음을 탄식하게 됩니다. 돈의 입장이 아니라 과수목의 애정을 갖고 그것을 가꾸었던 저희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 저는 돈도 안 되는데 차라리 열매 열리는 걸 하세요 라고 투정버리듯이 얘기했던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불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저에게 교육자의 길로 인도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생명을 키우는 낙은 당장 돈이 되는지 세속적 득실로 따질 수 없다는 큰 가르침을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파로만 남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입니다. 제가 겨우 5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엄마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 바로 이 사파뿐인 제가 때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불행감을 이겨내기 위해 나름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친엄마가 없어서 생긴 상처와 흔적을 때로는 달관하며 응시할 수 있게도 되었지만 실제 성장 과정에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욱 무심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철이 없던 제가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채며 아버지를 따라갔던 동구박 길이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버지께 가장 죄송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도시로 가셔서 일주일 보내고 주말에 오셨다 월요일 아침에 다시 떠나거든요. 저하고 저희 형은 일주일 쓸 용돈을 어떻게든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하러 떠나시는 아버지 뒤에서 떼쓰며 용돈 달라고 따라갔었습니다. 참 철없던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코끝이 찡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었구란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따스한 말이라도 한두 문단 적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님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쓸 말이 없어가지고 다름이 아니었고 돈 보내주세요. 이렇게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굴이 화끈해집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드렸는지 지금도 저는 가끔 이런 생각만 하면 좀 울먹울먹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논리적 글은 나름 쓰는데 따뜻한 글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주십사 요청하는 글을 문학적 감수성을 담아서 쓸 수가 없었고 또 논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던 말씀 중 이현아 편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 정말 귀에 쟁쟁합니다. 70년대 말이니까 유신독재가 마지막을 향해 가던 시절, 학교에서 제적되고 감옥 가면 인생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반독재 학생운동에 몸을 담그게 되었고 제적되고 감옥에까지 갔었습니다. 이를 염려하던 아버지에게는 정말 불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봄철이 되면 이것저것 신고 가꾸시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제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 옆에서 물도 떠다 드리고 또 작은 채소와 꽃의 이름도 함께 부르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납니다.